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단을 출력하는 작업이 겹치니까 쓸 때마다 호출하면 편하죠. 줄도 줄었고요. 그래서 다 쓰기에는 번거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빼놔가지고 여기 정의되어 있죠.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격리시킨 게 함수예요. 그 의미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이제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함수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return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좀 비유를 하자면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판기. 매개 변수는 동전 투입국, return은 배출국.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어쨌든 변수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좀 큰 틀에서 보면 얘도 변수예요.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개념 다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또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역 변수 이것도 지우죠. 일단 이거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상태니까. 그래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가죠. 그래서 안쪽 내용을 실행하니까 그러면 이 단이라는 거를 좀 함수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래도 뭐 잘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번 출력하고 싶다. 여러 번 쓰면 돼요. 100번 하고 싶으면 뭐 반복문 쓰면 되고요. 반복문은 생략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함수를 정의할 때 이 안쪽에 i가 나왔어요. i가 나왔는데 만약에 함수 밖에서 또 i가 나왔다. 뭐 i는 10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반복문을 쓸 때 i는 1 해놓고 i는 10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겹치잖아요. 눈에 보기에는 겹치는데 실상 겹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재활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함수 내부에다가 만들어 봐야 함수 시작하고 끝날 때 사라집니다. 애초에 재활용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좀 해놓고 업무 상황으로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해야 하는 일이 8단을 출력하는 겁니다.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실행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5번 출력해달라 요청 들어오면 5번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 횟수에 따라서 쓰면 돼요. 간단해졌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9단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뭐 안에 있던 이 8단 그냥 주로 바꾸면 되지만 이제 이 함수 이름은 8단 출력하는 거니까 이름을 새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단위값을 9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자주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뭐 9단 출력 되겠죠.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이렇게 쓰다 말았습니다. 근데 같은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만들어주면 편하죠. 이 8단 만들었던 것처럼 만들고 나서 실행하면 돼요. 어차피 함수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제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8단 출력하고 나서 9단 출력하려고 한다면 9단 출력하는 함수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9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정의한 거 이런 식으로 호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단인지도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뭐 8단, 9단 이렇게 나눠서 나오죠. 이렇게 인식하기 쉽게 하려고 쓴 거니까. 그러면 이제 8단, 9단 출력해달라 하면 이렇게 실행해놓고 퇴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7단을 출력하래요. 27단.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해도 27단 출력하니까. 잠깐 여기를 바꿔야죠. 근데 27단 말고 좀 임의의 어떤 수, 막 불규칙적인 수를 출력하라고 해요. 뭐 3000단, 58,000단. 그러면 만들면 되겠죠. 58,000. 그러면 58,000단 출력할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임의의 어떤 수를 곱하기를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임의의 어떤 수면은 랜덤으로 몇 단 뽑아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텐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력할 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죠. 만들어 놓는 거는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단을 출력해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출력하는 단수가 고정되어 있죠? 쓸모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8단 9단인데 뭐 7단 뽑아라 아니면 뭐 36단 뽑아라 이렇게 하면은 얘네는 쓸 필요가 없잖아요.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대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하루에 9단 출력을 100번 넘게 하는데 출력할 때마다 출력하는 이 단의 수가 다 달라요. 단의 값이 다 다르게 들어오면 얘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함수를 정의한 거죠. 정의했으니까 실행할 때는 호출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려는 건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지 뭐 몇 단 출력해 이런 게 나오든지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다음에 5286단 출력하라고 하면 바로 출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이 함수는 8단만 출력할 수 있죠. 왜냐면 단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의한 함수는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단의 값이 8인 이상 이 프린트 8단 이 함수는 8단만 출력하죠.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해도 출력은 해요.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값 때문에 8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런 함수 없죠?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함수 이름이죠? 함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 안쪽에 괄호 안쪽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함수가 없으니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해도 지금 8단만 출력해요. 원하는 바는 이제 이렇게 단이라는 함수,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여기서는 1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5단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유연해지길 바래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숫자, 내가 출력하려는 숫자의 단을 넣었죠. 그럼에도 지금은 8단만 출력합니다. 그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단의 값이 8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된 값을 없애주면 되겠죠? 미정으로. 그래서 지금 값을 안 넣어줘서 모르는 건데 단에 들어가는 값은 함수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부에서 정하게 되면은 정해진 값으로 경직되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넣어주는 것도 소괄호 안쪽에서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받는 것도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매개 변수예요. 얘가 매개 변수인데 얘도 이제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지역 변수잖아요. 근데 단이 매개 변수인 이유는 이 단이 잘 안 보이네. 이 단이 함수 내부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함수 외부에서 이런 값이 단으로 들어오면은 들어온 값이 함수 내부로 사용되죠.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매개체잖아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같은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안쪽에서 건네주고 있는 값이 달라지고 있죠? 함수 실행하면 같은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1이라는 값이 단에 들어가요. 안쪽 실행하는데 단은 외부에서 받아온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1단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문 실행하는데 여기 단에 또 매개 변수에서 받아온 단이 있으니까 여기선 3이 있겠죠? 1 대신에 밑에서는 3 대신에 5 있을 거고, 알아서 잘 들어갑니다. 못 믿겠으면 다른 숫자도 한번 넣어보세요. 58,000 58,000 들어갔고, 몇이야? 1000만도 잘 들어갔고 79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이 함수 하나만 만들고 나서 이런 요청사항만 잘 적으면 그래서 단의 값은 이제 실행할 때마다 그 요청사항이 반영된 채로 변화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융통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곱하기 9까지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9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9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9 대신에 리미트 써도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9까지 하는 거 말고 100까지 출력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 얘는 15단까지 곱하기 15까지 출력하면 좋겠고, 여기서는 곱하기 3까지만, 여기서는 곱하기 20까지만 출력했으면 좋겠어요. 옵션을 조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곱하기 9까지만 나오죠. 이유는 리미트 때문이죠. 그래서 리미트도 미정인 상태로 만들 겁니다. 똑같아요. 단을 매개 변수로 만들었던 과정이랑. 그래서 미정인 값을 받아오려면 소괄호 안쪽에다가 쉼표로 구분해가지고 써줘야죠. 그러면 이 리미트라는 값은 또 언제 정해질까요? 리미트도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함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함수 외부에서 들어갈 값을 줘야 정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실행할 때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함수 외부에서 매개 변수에다가 던져주는 값의 개수랑 매개 변수의 개수랑 똑같죠? 이 개수는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파이썬에서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할 때 abc라는 변수 선언할 때 이렇게만 써놓고 값을 안 넣으면 뭐라고 하잖아요.
맞죠? 뭐 이유야 어찌됐든 뭐라고 합니다. 값을 넣어줘야 뭐라 안 해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할 때 4개 변수 여기에 지금 값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argument missing for parameter limit. 그러니까 limit라는 4개 변수에 들어가야 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argument라고 나왔죠? 얘는 뭐냐면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또 뭐냐? 그리고 함수 실행할 때 4개 변수로 넣어주는 옵션 값 있죠? 얘네들을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argument가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함수를 실행할 때.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인자와 4개 변수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자 일단은 너무 많으니까 5개만 해보죠. 일단 5개 1 곱하기 5까지 나왔고 자 3단은 3 곱하기 3까지 나왔고 5단은 곱하기 20까지 나온 거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4개 변수 여기가 인자는 4개 변수로 들어가서 함수 내부에서 이용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거나 코드를 짜다가 함수 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 메시지에 아규먼트 복수를 쓸게요. 그냥 아규먼트나 파라미터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게 이 부분. 함수 실행하고 아니면 함수 정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 변수도 변수 이름이니까 그 뜻을 좀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정의된 함수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추측하기가 쉬워지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4개 변수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좋습니다. 썼을 때 유연해지지만 인자가 넘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개 변수가 많아졌다는 건 함수를 실행할 때 줘야 하는 옵션 값도 많아진다는 거니까 유연해지는 만큼 내가 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